2차 전지 관련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와 관련된 기업은 과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지난 13일이었죠. 삼성 SDI가 무려 8%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현대차의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공식적인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삼성 SDI의 천안 공장이었다. 자, 이로써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인 삼성과 현대가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서 협력을 한다. 자, 이런 부분이 시장에 화제가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 삼성 SDI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재료, 포스코케미칼, 일진 머트리얼즈 등 다양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부각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삼성 SDI. 우리나라에 전기차 배터리 3사가 있죠.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중에서 생산량 기준으로는 LG화학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 공세보다도 수익성 중심의 경영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자, 이에 따라서 BMW라든지 아우디 이런 쪽의 중심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수석 부회장의 공식 회동을 통해서 사실상 이 현대차에도 삼성 SDI의 배터리가 주요 품목으로 납품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삼성 SDI의 소재나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전기차 관련 주식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전고체입니다. 자, 기사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삼성 SDI는 내년을 목표로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준비한다 라고 했는데, 올해 3월에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1회 충전에 800km 주행, 그리고 1000회 이상 배터리 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 SDI 그리고 전고체 관련돼서 과연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무엇이고 기존의 배터리와는 무엇이 다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2차 전지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핵심 소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는 이 이미지가 바로 지금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2차 전지입니다. 참고로 2차 전지는 충전했다, 사용했다, 충전했다, 사용했다, 이렇게 충전과 방전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하고, 정확한 명칭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리튬 이온 전지입니다. 리튬 이온 전지가 어떻게 충전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왼쪽에 빨간색 네모 박스, 여기가 바로 양극이고, 오른쪽에 파란색 네모 박스가 음극입니다. 그리고 리튬 이온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리튬 산화물이라는 형태로 여기 양극 기제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충전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리튬 이온이 분리가 돼요. 자, 그래서 음극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색 네모박스, 파란색 네모박스, 이 주변에 그냥 하얀 바탕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하얀 바탕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액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해액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즉, 이 전해액이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주고요. 자, 그런데 가운데 여기 네모 칸이 있죠.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분리막입니다. 자, 그래서 리튬 이온만 선택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끔, 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분리막이다. 자, 그리고 리튬 이온은 보시다시피 전해질을 통해서 분리막을 통과를 해서 음극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발생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리선을 통해서 음극으로 갑니다. 음극으로 가서 여기 음극 기제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하늘색 막대기, 이게 구리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얇은 구리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 방전이 일어났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프로세스가 정반대 상황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튬 이온 전지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나온 소재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동박입니다. 자, 각각의 역할을 살펴보면은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용량, 출력을 결정하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음극재는 배터리의 용량 그리고 수명을 관장하는 소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해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튬 이온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고요.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이 선택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막 형태를 하고, 양극과 음극이 섞이는 것을 방지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섞이면은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박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저장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양극재, 음극재, 동박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의 효율과 관련된 그런 소재들이고요. 전해질과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의 안정성과 관련된 소재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리튬 이온 전지 구조가 이런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로 바뀐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바뀌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안정성의 문제입니다. 앞서서 이 전해질 분리막 이런 것들이 배터리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전기차 배터리, 즉 리튬 이온 전지의 취약점은 무엇이냐면은 열을 많이 받잖아요. 자, 그러면은 폭발 위험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해질, 이 전액 같은 경우에는 연료 역할을 합니다. 열을 많이 받으면. 그리고 분리막에 하자가 있다. 그렇다면은 또 양극과 음극이 섞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비단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었던, 즉 충전과 방전이 가능한 그런 전자제품들, 뭐 스마트폰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특히나 이슈가 됐었던 이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런 것도 화재 이슈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현재 2차 전지, 리튬 이온 전지의 취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의 리튬 이온 전지의 구조가 아닌 전고체 배터리로 기술이 전환이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전기차가 지금 대중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충전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없죠. 두 번째로는 전기를 충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현재 이러한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바로 주행거리를 늘리는 겁니다. 즉 배터리의 용량을 키워가지고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린다면은 충전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한 번 충전을 하면은 오랫동안 탈 수 있으니까 그러한 단점 부분이 바로 커버가 된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배터리의 안정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터리의 용량, 즉 주행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왜 전고체 배터리가 안정성과 그리고 주행 거리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리튬 이온 전지와 전고체 전지의 구조입니다. 자, 왼쪽이 기존 리튬 이온 전지, 오른쪽이 전고체 전지입니다.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모노폴라 전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외계어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모노폴라 전구 구조는 무엇이냐면은 셀 하나에 양극과 음극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 이 한 세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리튬 이온 전지를 보시면은 이 셀을 하나하나 다 만든 다음에 다 접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거든요. 자, 그런데 전고체 전지의 구조는 어떻게 됐느냐? 셀 하나에 방금 말씀드린 양극, 음극, 그리고 전해질 이런 것들을 복수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개가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죠. 즉 하나의 셀로 만들 수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이미지만 봐도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해서 전고체 전지가 훨씬 작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 스마트폰, 이게 이제 아이폰 6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리튬 이온 전지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조그마한 배터리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용량은 보시다시피 전고체 배터리가 2.0 암페어 아워로 아이폰 6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보다 용량이 더 높아요. 그런데 사이즈는 보시다시피 더 작다. 자, 이런 것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의 구조적인 장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량은 더 크게 할 수가 있는데 사이즈는 작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서 주행거리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배터리 옆에는 BMS라고 해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로 배터리의 열을 그리고 컨디션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히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안정성. 이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가 들어가잖아요. 뭐가 고체냐면은 이 전해질이 고체인 것입니다. 기존의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전해질이 겔 폴리머나 액체거든요. 자,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이 고체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음극과 양극이 섞일 이유가 없어요. 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열에도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이 폭발 위험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돼서 향후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 전고체 배터리로 대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은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소재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공정의 변화는 좀 생겨요. 계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나노 코팅이 추가가 될 것이다. 계면 저항이 표면 저항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이 분리막을 사이에 두고 음극과 양극이 나눠졌잖아요. 자, 그런데 이 전해질이 고체가 되다 보니까 이 음극과 양극의 완벽한 경계가 생겨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표면 저항, 즉 계면 저항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나노 코팅이 추가가 될 수가 있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흑연을 썼습니다. 뭐 천연 흑연을 쓰기도 하고 인조 흑연을 쓰기도 했는데 이 부분이 리튬 메탈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밀도가 우수한. 그리고 만약에 흑연 음극재를 사용한다 하면은 특수 코팅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대체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 소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공정이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의 액이 아니라 전 고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음극과 양극이 섞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막은 사라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액체, 겔 폴리머에서 고체 전해질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자, 하지만은 전해질을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이 고체 전해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동박. 동박 같은 경우에는 황에 의한 부식 때문에 타 소재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업계에선 보고 있어요. 자, 갑자기 황이 왜 나왔느냐? 이 고체 전해질에 들어가는 소재가 바로 황이 쓰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황이 들어가면은 이 구리가 부식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소재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자, 하지만은 동박을 그냥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니켈 도금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동박 같은 경우에도 타 소재로 대체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굳이 동박을 사용한다면은 니켈 도금을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기술의 트렌드가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리튬이온 전지에서 전고체로 변화하는 가운데 그나마 지금 현재의 소재 그리고 공정상에 크게 변화가 없는 그런 부분이 바로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성 SDI 공급 체인 그리고 전고체 관련해서 어떤 소재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알아봤잖아요. 이와 관련된 기업은 과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BM을 들 수가 있습니다. NCA 계열 글로벌 2위 양극재 제조 업체인데요. 양극재는 소재를 어떤 비율로 그리고 어떻게 결합시키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자, 그 중에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NCA 계열 양극재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글로벌 2위예요. 자, 그런데 점유율이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2018년도 당시에는 한 20%대였다가 작년에는 34%로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증설로 인해서 생산량이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점유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에 양극재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와 몇 달 전에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첨보입니다. 첨보는 전해질을 만드는 기업인데 전해질 3종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이기도 하고 국내 배터리 3사에 모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성같이 등장한 기업이죠. 바로 동화기업이라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원래는 마루 바닥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즉 건자재 업체인데 2019년에 고체 전해질 제조업체인 파낙스 이텍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 파낙스 이텍이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이쪽에 전고체 전해질 이 부분을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헝가리에 공장을 설립을 하는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의 공장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 동화기업이 가장 큰 수혜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국내 1위 동박 회사인데 국내 3사,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박은 기존의 PCB, FPCB 여기에 소재로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간 시장 장악력과 기술력으로 꾸준히 1위를 한 업체가 있거든요. 자, 그런 업체들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 자, 그런데 약간 의아한 점이 있죠. 앞서서 리튬이온 전지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동박은 다른 소재로 대체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진 머티리얼즈를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이 이미지는 무엇이냐면은 2차 전지 배터리 기술이 어떻게 향후에 발전할 것인지 그 로드맵을 나타내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LIB,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액체계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전해질이 액체계다.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는 그러면 언제쯤 상용화가 될 것이냐? 자, 업계에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2030년입니다. 자, 이때 여기에 보시면은 전고체 리튬 이온 배터리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현대차의 정의선 부회장이 전고체 전지로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기술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 논하는 단계다. 이제 막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단계고 아직 상용화까지는 길고 긴 시간이 남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트렌드가 될 수가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리튬이온 전지 기존의 이 밸류 체인이 크게 변화하진 않을 것이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투자하는데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 분야는 사실 어떻게 바뀔지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 특정 영역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어느 정도 종목을 좀 분산을 하시고 1등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 것이 좋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